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머신, 그러니까 VM 환경에 익숙하신 당신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관리의 핵심, 쿠버네티스인데요. 네, VM이 물론 자원 활용도를 높여줬지만 여전히 OS 설치 같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이걸 개선했지만 이게 또 수가 막 늘어나니까 관리가 새로운 숙제가 된 거고요. 네, 맞아요. 바로 거기서 쿠버네티스가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쿠버네티스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이 강력한 도구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물리 서버에서 VM으로 다시 컨테이너로 IT 인프라가 이렇게 발전해왔죠? 네, 컨테이너 자체는 가볍고 빠른데 이게 수십 수백 개가 되면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배포하고 또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고 문제 생기면 복구까지 해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필요해진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쿠버네티스, 흔히 KATS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2014년에 구글에서 처음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그리스어로 조타수, 나 항해사 이런 뜻이래요. 이름처럼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딱 방향 잡아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게 해주는 거죠. 아, 좋다수요.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특징이 이제 선언적 구성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언적 방식이요. 그게 저희가 VM 쓸 때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통 스크립트로 이거 설치하고 저거 실행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명령형 방식이죠. 쿠버네티스는 좀 다릅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웹서버 컨테이너 3개가 항상 실행되는 상태를 원해. 이렇게 목표 상태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아, 그냥 원하는 상태만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지 계속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훨씬 더 뭐랄까 지능적이고 관리 부담이 적은 접근법이에요.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쿠버네티스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건가요? 클러스터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네, 쿠버네티스는 여러 서버, 그러니까 노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클러스터 단위로 관리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플레인하고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워커 노드들.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요. 네, 컨트롤 플레인이 클러스터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컨테이너를 어느 워커 노드에 배치할지 결정하고 이걸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또 시스템 전체가 우리가 선언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게 상태 관리, 외부랑 통신하는 창구 역할 API 서버도 하고요. 이 모든 정보는 클러스터의 핵심 데이터 저장소, 보통 etcd라고 부르는 곳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하, 그럼 실제 컨테이너들은 그 워커 노드 위에서 실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 워커 노드에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지시를 받아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쿠블렛이라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노드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조율하는 쿠베 프록시도 있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 배포 단위는 파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드요. 네네.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네트워크나 일부 저장 공간 같은 자원을 공유하게 되죠. 확실히 VM 환경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쓰면 운영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자동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부하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요. 알아서 컨테이너 수를 늘려줘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와,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특정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스스로 감지해서 재시작하거나 아예 다른 건강한 노드에 새로 띄워주기도 하고요. 이게 셀프 힐링 기능이고요. 이야, 이건 뭐 VM 시절에는 상상하기 좀 힘든 수준인데요. 그렇죠. 또 애플리케이션 새 버전을 배포할 때도 서비스 중단 없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클릭 한 번으로 이전 버전으로 바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롤아웃, 롤백 기능이죠. 서비스들끼리 서로를 찾아서 연결하는 거나 서비스 디스커버리,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스토리지 연결 같은 작업들도 훨씬 간편해지고요. 결국 운영의 복잡성이나 수작업 부담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진짜 강력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직접 서버 구축하는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거의 표준 기술이라고 봐야죠. AWS, Azure,
GCP 같은 주요 클라우드 회사들이 전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뭐 EKS, AKS, GKE 이런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할 때나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구축할 때, 심지어는 AI나 ML 워크로드 돌릴 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자료 보니까 이미 전 세계 기업의 66% 이상이 도입했고 2027년에는 이게 90%를 넘을 거란 예측도 있더라고요. 와, 90%요?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네, 앞으로는 또 여러 클러스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이나 서버리스 같은 기술하고 더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정말 핵심 플랫폼 역할을 더 확고히 할 걸고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쿠버네티스는 결국 수많은 컨테이너를 다뤄야 하는 그 복잡성을 자동화와 선언적 관리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VM 관리에 익숙하신 당신께서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더 배우는 걸 넘어서 현대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의 어떤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 쿠버네티스 위에는 서버리스나 파스, 펑션 에서 서비스처럼 개발자가 인프라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훨씬 더 추상화된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 미래의 개발자나 운영자는 과연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알아야 할까 하는 점이에요. 기술의 추상화 단계와 그 밑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 사이의 관계군요. 네. 기술이 점점 더 추상화되는데 그 기반 기술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